자, 오늘 들려줄 무서운 이야기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박보살 이야기 6화를 들려드릴 건데요. 1화부터 안 보신 분들은 1화 먼저 보고 오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 전에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박보살 이야기 6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 친구분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 우리 아빠 친구분인데 진짜 딱 형사 콜롬보를 닮은 분이셨어. 평생 흉악범들을 잡으면서 형사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엄청 예뻐해 주셨거든. 나만 보면 항상 그러셨어. 큰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때 난 또 영악했지. 예, 큰아버지 하고 냉큼 부르면 바로 용돈이 척 나왔어. 그러면 주머니에 용돈부터 넣고는 작은아빠 이렇게 다시 불렀거든. 그러면 예끼 이것이 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셨어. 딸이 없으셔서 그런지 나처럼 예쁜 거랑은 거리가 한참 먼 애도 진짜 친딸처럼 아껴주셨지. 겉으로 보기에는 늘 유쾌하고 밝은 분이셨는데 사실 속으로는 큰 걱정을 안고 계셨어. 아내분 건강이 몇 년 사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거든.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고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보고 보약도 먹어봤는데 도통 차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주변에 누가 아프다 힘들다 하면 절대 그냥 못 지나치는 사람이야. 아무튼 그날 엄마는 혹시 그 콜롬보 아저씨 아내분이 신병을 앓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대. 그래서 박보살한테 전화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한 번만 봐줄 수 없겠냐고 부탁하셨던 거야. 그렇게 박보살이 우리 집에 왔는데 콜롬보 아저씨랑 아내분도 이미 와 계셨어. 박보살은 두 분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 어르신, 돌 치우세요. 순간 난 무슨 말인가 싶었지. 돌? 근데 그때 우리 아빠가 먼저 놀라면서 말씀하시더라고. 돌 있는 건 어찌 알았노?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더 놀랐어. 그러니까 박보살은 씩 웃더니 집 안에 돌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사람은 여자면 남자는 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아주머니는 원래도 음기가 강한 체질이라고 했어. 그런 사람이 사는 집에 돌, 특히 수석 같은 걸 많이 두면 음기가 훨씬 강해진다는 거야. 그리고 찬 기운이 강한 사람이 찬 돌을 계속 가까이 두고 살면 몸이 더 약해지고 음기가 강해진 몸에는 혼령도 깃들기 쉬워진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집 안에 있는 돌은 전부 치우는 게 좋겠다고 했어. 알고 보니까 콜롬보 아저씨가 몇 년 전부터 수석이랑 화석, 원석 같은 걸 모으는 취미가 생기셨더라고. 평생 형사 생활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셨잖아. 은퇴하고 나서는 아내분이랑 여행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돌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하셨는데 신기하게도 돌이 늘어갈수록 아내분 몸도 점점 안 좋아졌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두 분은 식사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셨어. 엄마는 밥이라도 드시고 가시라고 붙잡았는데 두 분은 집에 가서 돌부터 치워야겠다고 서둘러 나가셨지. 그 이후로 콜롬보 아저씨는 집에 있던 돌들을 전부 정리하셨고 아내분도 예전보다 훨씬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해. 요즘은 두 분이 하프 골프에 푹 빠져서 같이 운동도 다니시고 정말 즐겁게 지내고 계시더라고. 아, 그리고 박보살한테 고맙다고 백화점 상품권도 선물해 주셨어.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도 이어서 해볼게. 박보살이 우리처럼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들한테 꼭 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 생각보다 귀신은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야. 처음 들었을 땐 나는 무슨 소린가 싶었지. 귀신이면 무조건 사람 해치는 존재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박보살 말은 좀 달랐어. 물론 악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영가들은 사연을 가진 존재일 뿐이라는 거야. 원한이 있어서 사람을 해치려고 일부러 나타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괜히 겁먹을 필요 없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착하게 살면 된다는 말을 늘 했었어. 그렇게 늘 태어나던 박보살에게도 처음으로 정말 힘든 일이 찾아왔지.
바로 생애 처음으로 악귀를 만난 일이었어. 우리 친구 중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한 명 있거든? 어느 날 박보살이랑 그 친구랑 나 이렇게 셋이서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한창 떨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랑 아이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하는 거야. 아주머니는 어딘가 많이 지쳐 보였었어. 기운도 없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 보였지. 반면 그 아이는 정말 너무 예뻤어. 딱 봐도 사람들한테 사랑 많이 받을 것 같은 귀여운 아이였거든. 그리고 평소 우리 앞에서는 욕 없이는 말도 제대로 안 하던 친구가 학부모만 만나면 아이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세상 다정하게 웃는데 와 진짜 연기가 수준급이더라고. 우린 그 모습을 보고 한참 웃다가 다시 수다를 이어가려는데 갑자기 박보살이 조용히 한마디 하는 거야. 저 엄마 많이 아프네? 우리가 동시에 박보살을 쳐다봤지. 그랬더니 저 아이도 곧 엄마처럼 되겠다. 이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어. 아니 저렇게 예쁜 애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해? 순간 악담처럼 들렸거든. 그리고 내가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박보살이 담담하게 말을 하는 거야. 저 엄마는 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계속 안 받고 있잖아. 그래서 많이 아픈 거야. 그 말을 듣고 분위기가 확 조용해졌어. 사실 박보살은 이런 걸 봐도 아무한테나 가서 말해줄 수가 없었어. 갑자기 모르는 사람 붙잡고 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랬다간 미친 사람 취급받기 딱 좋잖아. 괜히 뺨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끔은 정말 말해주고 싶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도 했어. 가끔은 혹시 네이트판 박보살 이야기 아세요? 제가 그 박보살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다고. 아무튼 그렇게 실없는 농담까지 하면서 커피도 다 마시고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다음 주말이었어. 평소처럼 우리 고정 멤버들이 모였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인 친구 표정이 평소랑 너무 다른 거야. 장난도 안 치고 계속 심각한 얼굴로 있다가 결국 박보살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 혹시 신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몸도 많이 아플 수가 있어? 갑자기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나도 순간 왜 저러나 싶었어. 그런데 박보살은 친구 얼굴을 한참 보더니 차분하게 말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자기 이모 이야기를 해줬어. 원래 박보살 이모님도 신을 모시기 싫어서 끝까지 버티셨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점점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져서 결국 신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신병이라는 게 단순히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였어. 그 말을 들은 친구 표정이 더 굳어지더라고. 그래서 우린 다 같이 친구를 쳐다봤지. 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내가 물으니까 친구가 한숨을 푹 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 사실 지난주에 너희랑 헤어진 뒤부터 계속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박보살은 아무 말 없이 친구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고 나도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 그렇게 친구가 다시 말을 이어왔어. 지난번 카페에서 만났던 그 학부모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군지 바로 떠오르더라고. 친구는 그날 이후 계속 그 학부모 생각이 났다고 해. 원래도 몸이 안 좋아 보이긴 했지만 박보살 말을 들은 뒤로는 괜히 더 신경이 쓰였다는 거야. 그래서 며칠 뒤 어린이집에서 다시 만났는데 얼굴이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 평소엔 웃으면서 인사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웃을 힘도 없어 보였대. 그리고 아이를 데리러 왔다가 잠깐 비틀거리는 모습까지 보여서 친구가 깜짝 놀래서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아 요즘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기셨다는 거야. 근데 그 웃는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힘이 없어 보였다고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도 괜히 등골이 서늘했어. 혹시 진짜 박보살 말이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 사실 박보살도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진 않았거든. 괜히 사람 인생을 흔들 수도 있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날만큼은 친구도 정말 심각해 보였는지 차분하게 설명해 주더라고. 괜히 겁먹지는 마. 내가 봤다고 해서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선택은 본인 몫이야. 그 말을 듣고 친구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날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괜히 분위기만 무거워질 것 같아서 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고 평소처럼 웃고 떠들다가 집으로 돌아왔어. 근데 그 일을 계기로 나도 뭔가 하나 느낀 게 있었어. 귀신을 보는 사람은 귀신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이 가진 기운이나 앞으로 닥칠 일까지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박보살도 항상 하던 말이 있었지. 귀인은 귀인을 알아보고 귀신은 귀신 보는 사람을 알아본다.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을 제대로 실감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해볼게. 오늘 박보살 이야기 6화는 여기까지야. 일단 저도 부모님이 돌인가 나무인가 가져오셔가지고 어릴 때 죽다 살아나는 기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들 그런 건 함부로 주워오지 마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들었으면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박보살 이야기 6-1화로 오후 6시에 찾아오겠습니다.